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. 1위는 조은구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. 10.74% 수익률입니다. 2위는 박승용 전문가로 수익률이 소폭 감소가 되면서 4.55%의 수익률로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. 3위는 김정수 전문가입니다. 1.47%의 수익률이 증가가 되면서 순위도 2계단 상승했습니다. 4위는 이원용 전문가 1.22%의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입니다. 5위는 김석철 전문가입니다. 수익률이 손실로 전환이 되면서 순위도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. 0.27% 손실 구간입니다. 이어서 이재호 전문가가 3.96%의 수익률로 6위를 차지하고 있고, 이어서 송기현 전문가, 이승준 전문가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100일 동안 100% 수익률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지금 전문가들의 순위를 확인을 해봤는데요. 별들의 매매리그 시즌4 이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는 이 시간. 오늘은 2위권을 잘 지키고 있는 박승용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난주만 하더라도 1위를 정말 잘 지키고 계셨는데 요즘 수익률이 좀 주춤하고 있어요. 네. 예, 어제는 또 수익률이 좀 많이 좀 감소한 그 모습들도 나타났는데요. 매매 어떠셨습니까? 일단 최근에 흐름은 이제 코스피 쪽에 그 외국인의 매수가 견조하게 좀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반면 코스닥 시장은 연일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, 전일은 특히 테마주들이 많이 좀 내렸는데요.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전 업종이 코스닥이 좀 내리는 바람에 테마주는 좀 하진 않았습니다만 업종 전반에 걸쳐서 좀 내리는 바람에 수익률을 좀 까먹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예, 수익률을 좀 까먹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보유 종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. 박승용 전문가의 보유 현황 보겠습니다. 지금 박승용 전문가는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부스타 35% 비중을 싣고 있고요. 만도가 26% 비중, 또 KG 모빌리언스 37%의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현금 비중은 0.12%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. 자, 이렇게 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어제 매수한 종목이 있네요. 부스타. 최근에 거래가 많이 급증을 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계절성을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? 일단 최근에 날씨가 상당히 좀 춥습니다.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되는 종목으로서 좀 들어갔는데 어제 좀 추격 매수를 좀 심하게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최근 이 종목도 역시 코스닥 종목으로서 몇 안 되는 강한 종목으로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. 네, 여기서 또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. 자, 오늘 장 체크 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하나,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 여부. 둘, 외국인 기관 매수 업종. 셋, 코스피 가격 메리트 업종. 이렇게 3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,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 어느덧 1960선까지 올라섰습니다. 정말 말 그대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건가요? 일단 전일 미국 증시를 비롯한 해외 증시를 먼저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재정 절벽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나왔고, 그다음에 오늘과 내일 미 FOMC 회의가 있는데 올 12월 말로 끝나는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연장될 가능성이 좀 높거나 혹은 국채 매입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높았는데, 물론 장막판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약간 둔화됐는데요.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재정 절벽이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, 이런 관측 때문에 사실 좀 내렸는데요. 무엇보다 국내적인 환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최근 보기는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금통위의 이제 금리 결정을 좀 앞두고 있는데, 무엇보다도 금리 부분과 코스피 간에 좀 차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최근 보게 되면 이 장단기 금리, 국고채 금리를 보게 되면 계속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반면에 단기 채권, 중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다. 즉 자금이 갈 데가 없다라는 이유와 거의 유사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또 효과를 좀 보이고 있는데, 이런 점들을 봐서는 해외 증시 부분이고 국내 증시를 봐서는
추가적으로 지수는 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일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이제 오늘 198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여부이거든요. 최근에 1970포인트대를 그 고점, 그러니까 저항대로 좀 나타나면서 돌파를 못했는데 무엇보다도 지난 그 하락했을 당시죠. 그 당시에 갭 하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. 대략 10월 중순에 갭 하락했던 부분을 갭을 메꿀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아마 오늘 이번 주에 아마 판가름이 좀 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1980선을 돌파하게 되면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갭을 메꾸는 자리에서 또다시 유럽의 지금 보게 되면 이탈리아 몬티 총리가 사의를 표명을 했듯이 그런 우려감이 다시 좀 부각이 된다면 1980선이 단기적인 뭐 저항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봐서 지수의 목표치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1980 정도로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, 일단 목표치는 1980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FMC에서의 추가 양적 완화 여부, 또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 여부, 또 삼성전자가 또 계속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.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외국인 기관 매수 업종입니다.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. 요즘은 좀 공통점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. 경기 민감주 쪽으로 그렇죠. 많이 좀 매기가 몰리고 있는데요. 어떤 종목군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? 일단 뭐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뭐 피부로 아마 와닿으실 것 같아요. 화학 업종이 상당히 좀 그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은 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화학, 건설, 그다음에 철강, 거기에다가 이제 증권 업종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몰려 있는 업종들이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군들에 대한 계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뭐 이번 주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이번 주말까지는 추가적인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요. 거기에 따라서 화학이라든가 건설, 뭐 철강 이런 종목들은 계속 뭐 소외가 되지 않고 상승을 좀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아마 시청자님도 좀 관심을 트레이드 관점이라도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 그만큼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데 수급을 또 바탕으로 하고 움직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이게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주기에는 뭐 상당히 좀 어렵겠죠. 그렇죠. 예, 소위 말하면 추세적인 상승을 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반 지표라든가 실질적으로 예상 뭐 컨센서스가 좀 상향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글로벌 소위 말하는 유럽발 위기가 아직까지 진정돼 있는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 있는 상태이지 이게 호전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끌고 가는 그 상태에서 어떤 매수보다는 트레이드 관점에서의 뭐 치고 빠지는 전략, 그리고 지수 포인트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0선까지는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도 드렸던 것처럼 뭐 트레이드 관점에서 어떤 접근 전략이 좀 그쪽은 좀 더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다음은 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.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코스피 가격 메리트 업종입니다. 코스피 시장에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그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어요. 어떤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최근에 이제 이미 가격 메리트가 낙폭이 컸던 업황들은 좀 많이 올라왔죠. 그러니까 화학이라든가 철강 업황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라온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은행 업황이 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최근 흐름은 다른 업황, 특히 화학이라든가 철강 섹터는 좀 강하게 전일에도 올라왔었는데, 특히 이제 은행 업종 같은 게 전일 이제 고개를 다시금 좀 들었단 말이죠. 물론 이제 은행 업황은 장기 뭐 성장 스토리는 좀 제한되는 어떤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, 올해 뭐 실적은 지난해보다 좀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, 내년에도 역시 실적 측면은 10에서 많게는 40%까지 순이익이 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좀 있지만 무엇보다 PBR상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서 상대적인 업종별 보게 되면 은행 업황이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남아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금융주들 상당히 많이 저평가된 뭐 대표적인 종목인데 유럽발 위기로 많이 좀 위축된 그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. 다만 이 종목도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?
그렇죠. 뭐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는 게 좀 있고 유로발 리스크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뭐 트레이드 관점상 뭐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가 집중되어 있는 종목군 이거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. 업종별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매매 전략은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체크 포인트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. 매매 전략 어떻게 주시겠습니까? 일단 오늘은 코스피 지수는 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에 좀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은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 들어간다면 지수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일단 현재로서 제가 갖고 있는 포트는 좀 교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많이 좀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중대형 쪽에 당분간 단기적인 관점상이라도 좀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시장이 뭐 순응하라는 얘기처럼 당분간 뭐 수급이 좀 호전되는 업종, 그 대표 종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네. 드려야 될 그래도 것 오늘 같습니다. 매수 고려하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 있으세요? 네, 일단은 아까도 이제 업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. 특히 이제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남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은행 업종 중에서 뭐 신한지주라든가 뭐 KB금융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을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업종 내에서도 약간 좀 소외됐거나 그다음에 선도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화학이라는 철강 업종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SKC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소외된 감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다라는 관점에서 SKC를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철강 업종에서는 역시 뭐 대표할 수 있는 건 뭐 현대제철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최근 다시 이제 고개를 드는 게 기계업황이 이제 바닥에서 얼굴을 좀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승을 반등을 하기 위한 준비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뭐 두산인프라코아 이걸 좀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요즘 주목을 받는 그 종목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